올해 2월 신규 취업자 수 지난해 2월 대비 26만 명 증가, 또 3월 신규 취업자 수 역시 지난해 3월 대비 25만 명 증가. 괜찮은 성적표가 나왔지만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속빈 강정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하지만 고용과 취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따라붙습니다. 인구가 줄면 취업자도 줄어들게 된다. 매우 쉬운 논리지만 경제 현실을 설명하는 데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령 프레임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쉬운 경제, 오늘의 학습 주제는 고용과 연령 프레임 효과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로부터 쉽게 좀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수를 따라하는 바이러스가 있죠. 네. 자, 일단 수치상으로는 2, 3월 개선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네, 2월, 3월 거의 20만 명, 그러니까 작년 2월 대비 작년 3월 대비 20만 명 넘게 지금 신규 취업자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례적으로 좀 이제 뭐 잘하듯이 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좀 패턴을 좀 보면은요. 2018년 8월이 정말 고용 쇼크다라고 해서 신규 네. 취업자 수가 3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전까지 보면 매달 한 30만 명 뭐 이 정도였는데 3천 명이었고 막 9월에 마이너스 나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러다가 어쨌든 10월, 11월, 12월 뭐 좀 차리는가 하다가 올 1월에 다시 19,000명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야 이대로 가면 정말 고용 큰 문제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2월, 3월에 지금 보시지만 거의 드라마틱하게 신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여서 아마도 이제 저런 추이가 쭉 갔으면 네. 뭐 이런 바람이 당국은 있는데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과 또 일각에서는 저기에 숨은 이면을 살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굉장히 좀 하나하나 들어가면 복잡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네. 저희가 신규 취업자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기존에 취업한 사람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고용에 얼마나 많이 취업자 수가 새롭게 늘었나. 네. 이게 신규 취업자 수인데요.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모두가 이제 고용 시장, 고용 동향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예. 월간으로 먼저 쪼개서 쭉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 1월이랑 작년 1월. 그럼 이제 원래 취업한 사람이 한 뭐 2,600만 명, 뭐 2,300만 명 있으면 그거 빼고 얼마나 신규로 늘어났는가. 예.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건요. 취업자 수가 작년 2월, 작년 3월 대비 23만 명, 26만 명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월별로 쭉쭉쭉쭉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연간으로도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연간을 봤을 때 우리가 뭐 2016년, 17년 이 정도까지 20만 명, 이제 30만 명이 쭉 늘었었는데 네. 2018년 작년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신규 취업자 수가 9만 7천 명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년 대비 한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고용 쇼크다라고 해서 고용이 나빠졌고 고용 나쁜 원인은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올렸던 이제 예.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권이랑 청와대 또 정부 부처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 효과, 인구 감소 때문에 이런 거다라는 이제 반론으로 이제 치열하게 싸웠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이제 연간으로 9만 명 증가한 것이 다른 해에 비해 보면 아주 낮은 수치였기 그렇죠. 때문에 고용 쇼크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또 뭐 통계적으로도 한 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고려하면 네. 인구 문제를 고려하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작년에서도 계속해서 나왔고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또 하나의 고용 쇼크가 아니다란 쪽의 반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요. 이게 네. 뭐냐?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15세에서 65세까지 이제 끊고 있는 인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취업자 수라는 것은 그 인구 내에서 어쨌든 취업을 해야 신규 취업자 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용 쇼크가 아니다라는 쪽은 바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네. 실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취업자 수,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 수의 절대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주장을 펴고 있어서요. 지금 전망치가 나옵니다만 지금까지도 줄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왜 줄어드느냐? 이제 저출산 때문에 14세에서 15세로 신규 유입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네. 네. 노령화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빠져나가는 수도
크게 크게 늘어나고 있기 예.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든다라고 네.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2018년에는 4만 2천 명이 줄어들었고 네. 올해는 6만 8천 명, 거의 7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치가 줄어드니까 예. 옛날처럼 이제 20만 명, 30만 명은 안 되고 네. 적어도 7만 명, 8만 명씩은 빼야 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2020년, 21년부터 이제 지나가게 되면 거의 15만 명, 20만 명씩 이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가 팍팍팍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규 취업자 수라는 것의 개념을 네. 이제는 그 절대 규모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이 9만 7천 명 늘어난 것이 절대 적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짚어야 됩니까? 바로 고용률이라는 겁니다. 고용률. 예. 고용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예. 고용률은 또 뭐야라고 할 텐데 고용률은 전체 밑이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네. 15세에서 65세라고 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 예, 4세까지가 있고요. 위가 취업자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가 바로 고용률이에요. 네. 네. 근데 이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왜 자꾸만 들먹이게 되고 OECD에서도 권하냐면 우리가 실업률 같은 거를 파악할 때는 예. 좀 왜곡이 있습니다.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취업하기 싫어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통계에도 안 잡히고요. 네. 시도는 안 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친구들은 실은 실업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안 잡히죠, 근데 통계로는. 아예 통계에서도 빠져 있고 또 단기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을 했다고 또 파악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실업률에 이런저런 왜곡이 있는 반면에 이 고용률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왕창 들어가잖아요. 네. 15세에서 64세가 왕창 들어가고 그 중에 취업자가 얼마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실업률과 함께 이 고용률 지표를 써라라는 네. 건데 예. 앞서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대로 한다면 분모가 줄었죠.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고용 쇼크가 아니라면 고용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죠. 고용률이 올라야 되는 아, 거죠. 그렇죠. 고용률이 올라야 되는 고용률이 거죠. 올라야 네. 되는 거죠. 이게 분모가 분모가 줄어드니까 작아지니까. 예. 분자가 그대로다 한다면은 점점 올라야 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고용률을 보면 60.7%가 나왔어요. 예. 이게- 우리가 앞서 본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네. 보죠. 그 고용률이 담겨 있는 그래프에 보면 네. 작년이 60.4%였다는 거죠. 60.7%일 겁니다. 이제 저게 네. 전체 연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12월 저기 월로 나왔는데 네. 1월부터 12월 전체로 봤을 때 고용률은 60.7%로 네. 오히려 2017년 대비 0.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네. 고용률이 저렇게 꺾이게 된 것은 실은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작년에 이제 크게 막 싸웠던 게 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 고용의 절대치가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왜 고용 쇼크라고 하느냐. 반면에 야권에서는 고용 쇼크다. 이렇게 막 논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판정은 어떻게 났느냐. 고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은 이것은 고용 시장이 악화된 어렵다. 것은 예, 네.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판정승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잘 보면 청와대라든가 뭐 경제수석이라든가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게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직접 나와서 예. 실은 올해 2월, 3월 지표를 좀 보면 저기 보십시오. 26만 명, 25만 명 숫자로도 늘었고 드디어 저기 60.4%. 지금 고용률이 네. 전체 통계 작성된 3월 기준으로는 60.4%라는 고용률이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는 다시 꺼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다시 이제 고용이 악화됐다라고 말하는 쪽에서는 이제는 고용의 질로 가보자. 네. 실질적으로 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고 있는 제조업 쪽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예. 실은 저렇게 고용 높인 것은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에서 대폭적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냐. 네. 30대, 40대는 계속해서 지금 절대치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고용의 질로 봤을 때 2월, 3월이 좋아졌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올 2월, 3월 지표를 놓고는 고용의 질이라는 2라운드를 놓고 또 다시 이제 고용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놓고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고용의 질을 보려면 이제 업종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제조업 고용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조업은
고용 그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10만 명인데 저게 지금 12개월 연속 신규 증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연속 감소가 돼서 제조업에 실은 이제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예. 이제 저쪽에 보면은 공공 서비스, 보건복지, 농립, 어업 저쪽은 실은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단기 일자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도소매 음식 업종 이런 데에서 같은 부분도 실은 최저임금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저거 봐라, 저거 다 재정 투입된 데에서만 순간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제조업은 지금 회복이 안 된다. 빨리 어떻게든 해봐라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고용의 질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연령입니다. 연령대별로. 연령대별로 지금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60세 이상이 지금 거의 요번에 신규 34만 명이 넘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25만 명, 26만 명 늘어났는데 60세 이상이 35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쉽게 예. 말해. 그리고 30대, 40대라고 하고 있는 경제 허리에서도 30대는 8만 명 넘게 감소, 40대는 16만 명 넘게 줄어들고 있어서 저걸 봐라. 그렇다면 네. 고용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저 수치만 보면은 20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조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나요? 이제 저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해소는 아니더라도. 네. 해소는 아니더라도 네. 늘어났다라는 건 이제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저 3, 40대 고용 감소도 사실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연령 프레임 효과라는 실은 이제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금융연구원에서 아예 보고서를 내서 네. 쪼갠 거예요. 다시 이제 저 나이대별로 쪼개가지고 예. 앞서 말한 생산 가능 인구의 논쟁을 저렇게 이제 30대, 40대로 한 건데 저 표가 잠깐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40대는 계속해서 이제 절대 수,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느냐? 보시면 40대에서 30대에서 40대로 유입된 인구의 수가 그러니까 재작년에서 작년 대비 네. 55만 6천 명은 이제 40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49살은 이제 50대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50대로 빠져나간 인구가 69만 명으로서 40대라고 할 수 있는 절대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14만 3천 명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40대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의 논쟁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40대는 앞으로 발표할 때마다 줄어든다. 네. 30대도 유사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30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유입된,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간 인구가 뭐 46만 명, 반면에 네. 빠져나간 인구가 57만 명이 넘게 빠져나가니까 비슷하네요. 네. 30대도 덜 들어오고 많이 많이 빠져나갔기 나가고. 때문에 30대도 줄어든다라는 게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저것 때문에 3, 40대는 계속해서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프레임을 잡지 말아라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네. 금융연구원의 그 이제 논조를 좀 보면 이제 그렇게 약간 정부 쪽 의견을 약간은 이제 더 옹호하는 쪽에 그런 근거를 제시해요. 예, 그러니까 연령 프레임 효과. 연령 프레임 예, 효과다. 아직은 생소하지만 네. 기억을 꼭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정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가 좀 제한적인 거는 인구 감소로 설명이 돼요. 생산 이해가 가능 돼요. 인구 감소.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안 올라가거나 낮아지면, 왜냐하면 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모가, 분모가 예.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률은 인구가 감소하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용률과 취업자 증감과. 아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저 3, 40대 프레임 효과가 나오니까 그럼 당장에 3월에는 30대 고용률, 40대 고용률을 뜯어놓고 보자라고 네. 나온 거예요. 근데 30대 고용률은 보합이었어요. 네. 근데 40대 고용률은 무려 0.6%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분명히 30대, 40대의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네. 과거처럼 이 절대적인 규모의 신규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네. 그렇다면 고용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걸 설명하려면 얘기하신 대로 고용률은 좋아야 되는데 네. 지금 40대 고용률은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연령 프레임 효과만을 이야기해서 뭐 고용 시장 괜찮다라고는 할 수 없다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4월, 5월 지표가 나올 거 알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30대, 40대 취업자 수 절제도 보고요. 함께 나오는 고용률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일부 착시가 있지만 착시로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없다. 네. 오늘 말씀도 쉽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